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19일 0시 기준 서울시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사망자는 배 이상 증가한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가격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방의원이다에서는 권인경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만나봅니다. 권 의원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주차장과 도서관 등 주민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에 이른바 세입자 울리는 깡통 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인데요. 깡통 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집값보다 보증금이 높을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가격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축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등에 대해서도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 세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우선 자동차와 기계 장비, 건물 등이 파손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또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기간 연장과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만 1,033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7천여 명 감소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전날 6명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19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누적 사망자는 5,115명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8로 2달 가까이 1을 넘기고 있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양천 910명, 은평 955명입니다. 재택 치료자는 전날보다 만여 명 증가한 11만 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53.5%,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8.2%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앞서 방역당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대에 접어들면 재유행이 정점을 형성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 재유행 정점에 임박했다고 봐도 될까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에만 적용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정도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그 오미크론 유행 때도 그랬지만 지금의 유행도 사실 어느 정도 걸릴 사람들이 다 걸려야 이제 일시적인 집단 면역이 생기면서 또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소강 기간을 가지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의 확진되고 있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 적어도 한 30만 정도는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2주가 지나면 전 국민 10%가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전에 그 오미크론 유행을 짚어보면 실제 확진자 추정으로 한 20% 정도가 걸리면 유행의 피크가 꺾이고
40% 정도가 걸리면 유행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뭐 전체 그 감염자가 전 국민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기울기는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소아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개학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유행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이제 주도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유행 초기에 보면 한 3주 연속으로 일주일에 확진자가 2배씩 더블링을 하다가 학생들 방학과 이제 직장인 휴가가 겹치면서 그 확산세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 이제 학교나 이제 직장의 밀집도가 떨어지면서 그 수도권의 대유행이 좀 감소를 하고 상대적으로 휴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 광역시나 관광지 중심으로 이제 유행이 넓게 퍼져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그 유행으로 어느 정도 전 국민이 상당수가 감염된 상태에서 이제 개학을 하고 휴가철이 끝나게 되는데 인제 뭐 급격한 환자 증가는 없겠지만 다시 인제 수도권의 산밀 환경 중심의 학교, 직장 이런 것들이 다시 과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행 확산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랑 증상이 좀 비슷한 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단순 감기보다 코로나19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뭐 흔히 사용하는 자가 검사 키트는 증상이 없을 때 시행하면 양성률이 너무 낮고요. 증상이 뭐 심한 상태에서 해도 정확도를 40%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좀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위양성, 위음성이 있더라도 그래도 훨씬 정확도가 높은 그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진단되지 못해서 격리되지 않고 이 일상생활 영위하면서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유행을 더 길게 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은평구 의회 의장단을 만나 의회 운영 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나는 지방의원이다. 손성혜 기자가 권인경 은평구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권인경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은평구의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에도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의정활동 계획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행복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뜻을 받들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여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계층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였고, 아동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대변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권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연신내 상정가의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입니다. 우리 은평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원만한 협의로 연신내 상정가와 인근 주민들이 오랜 수건 사업인 가련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신내 상권이 서울 서부권의 핵심 상권으로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현안이 있다면 저희 이제 가련 1, 2동을 합쳐서 가련 2동에만 학교가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은평구에 구립 도서관이 8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가련동은 도서관의 사각지대입니다. 무려 학교가 10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도서관 건립을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도서관 건립을 하는 것도 정말 지역의 큰 현안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기대하면서 정말 어렵게 지금까지 이겨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의원 일동은 낮은 자세로 주민의 작은 그런 목소리도 경청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